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1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일찍 출발해서 그런가요? 확실히 이 진행 속도가 좀 빠르죠. 네. 제가 오늘은 준비를 조금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이 낮 시간 동안 자료를 모으고 저녁 시간대에 자료를 정리를 해서 이 프리젠테이션 준비를 하는데요. 오늘은 자료를 긁어 모으는 것과 동시에 프리젠테이션을 준비를 좀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내용을 딱 이빨 맞춰서 준비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준비해 놓고 난 다음에 방송 시작 전에 다시 한번 이 슬라이드를 정리하는 그런 방식을 했었거든요. 덕분에 좀 빨리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출발 시간도 조금 빨라졌네요. 예. 미소천사님 들어오셨고요. 미소천사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시 시청자 수가 1600여 명 정도가 되는데 좋아요 수가 800개 밖에 안 됩니다. 많이 눌러주십시오. 자, 그러면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대장동 팔수록 국힘만 나온다입니다. 이재명 저격수라더니 김만배와 이공유?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대장동은 파면 팔수록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힘당 애들이 나온다는 거,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에요. 당장 50억 클럽만 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등장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국힘당 사람들이잖아요. 아니면 검찰이거나 박영수, 최재경, 김수남, 다 검찰 사람들 아닌가요? 그리고 다 박근혜 정권에서 그 이전 이명박 정권에서 출세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홍성근을 비롯해서 곽상도도 보니 검사 출신이네. 이런 사람들 누가 보더라도 국힘당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 뿐만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50억 클럽 외에 15억 클럽이니 5억 클럽이니 거기도 줄줄줄 국힘당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은 더 많이 등장하죠. 김수남, 최재경을 비롯해서 윤갑근까지 등장하고요. 윤석열까지도 나온 것이 이 대장동입니다. 자, 그런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전혀 하고 있지 않죠. 오로지 이재명만 두들겨 패고 드립답하고 있는 게 검찰의 지금 현재 꼴입니다. 파면은 팔 수도 있겠죠. 편파적으로 파느냐 그런 말 글쎄 좀 한동훈 말 맞다나 좀 궁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뭔가 나오는 게 있어야지. 나와서 그럴싸한 게 나와줘야지 진짜 이게 제대로 수사를 했구나. 좀 억울하지 어쩔 수 없구나 라고 할 터인데 지금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기소가 돼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억지입니다. 유동규의 거짓말. 그러니까 유동규가 재작년에 한 말, 작년에 한 말, 그리고 작년도 10월에 한 말, 10월 중순에 한 말, 11월에 한 말, 그리고 법정에서 한 얘기 다 틀린 상황이잖아요. 논리도 되게 웃깁니다. 배임이요? 대장동 개발이 배임이었다고요? 그런 황당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개발 계획이 배임이라고요? 그러면 전국에 안 걸리는 지자체가 과연 몇 개 정도나 되겠습니까? 아니, 지들은 안 걸리나? 검찰도 그래요. 멀쩡하게 기소해야 될 사람 기소하지 않은 거, 그거 다 배임으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그 정경심 교수 수사하면서 주가 조작 운운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 이 조범동 씨가 알고 봤더니 이봉직이라는 사람의 이 주가 조작의 하수인이었던 걸로 드러났잖아요. 그랬으면 이봉직이라는 사람 기소해야죠. 안 하고 있어요. 이거는 배임 아닌가요? 이거 배임이죠. 참네. 자, 여하튼
대장동명 파면 팔수록 국힘만 나온다는 것이 지금까지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검찰, 국힘당 정치인 아니면 검찰 주변의 기자들 뭐 이런 수준이었는데요. 그 중에 재미있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지난 대장동과 관련된 논란이 한창일 때,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저격수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입니다. 성남시 의원이었는데 이 대장동 저격수, 이재명 저격수로 활동하면서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리게 됐고요. 그 결과 작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의원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이기인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이기인이라는 사람이 알고 봤더니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합디다. 정영학 녹취록에서 뭐라고 등장하느냐? 김만배한테 나랑 이익을 공유하자. 나한테 화천대유의 이익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김만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기인이가 연락이 왔는데 내가 곽병채 선배야. 화천대유 이익을 좀 공유를 하고 싶은데 만나자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녹취록에 등장했다고 다 의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지금까지 국힘당도 조중동도 단지 녹취록에 등장을 했다는 이유로 사람 하나 죽이는데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예,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었잖아요. 실제로 돌아가신 분도 몇 분 계시죠? 그렇다면 이 이기인이라는 사람은 왜 수사하지 않는 걸까요? 왜 다루지조차 않는 걸까요? 오늘 제가 그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이기인 의원, 이 사람은 이 대장동 녹취록, 그러니까 정영학 녹취록에서 어떻게 등장하고 있느냐? 나도 한몫 떼달라라고 요구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사실 이 김만배의 얘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대장동 녹취록 얘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나중에 이 대장동 사업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고 수익 분배가 시작될 쯤 되면은 너도 나도 한몫 떼달라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김만배가 이 기자들한테 술 사주고 했던 것도 사실 본격적으로 뭐 술 사주고 집 사주고 했던 것도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이 대장동에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9년 뭐 이쯤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특히 2020년을 넘어가면서 나도 한몫 떼달라, 나도 돈 달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 대장동 이익을 분배받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이 이기성, 양완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대장동 업자에 속하죠. 이기성은 이른바 그 박영수의 뭐 친척이라고 하고요. 양완범 이 사람도 제가 알기로는 무슨 하청업자, 협력업체 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이 대장동 사업을 시작했던 물주, 대장동에 사실상 종잣돈, 시드머니를 제공했던 조우형도 제 몫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조우형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지가 돈 대가지고 지가 먼저 땅 사고 지가 먼저 계획을 다 짰는데 중간에 들어온 나무, 중간에 그보다 더 늦게 들어온 김만배가 대장동 사업을 가로채서 이익을 챙겨가니까 솔직히 기분 나빴겠죠. 내 몫도 좀 다오 라고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무렵부터 지역 정치권에서 돈을 내놔라, 나도 좀 돈 좀 달라라고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최윤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또는 뭐 윤창근 뭐 이런 사람들도 다 비슷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쨌거나 대장동 이익을 분배할 시점이 되면서 여기저기서 나도 한몫 떼달라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기성입니다. 사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기인입니다. 이름이 헷갈리네요. 이기성하고. 예.
이 녹취록 곳곳에 등장하는 사람들 보면은 진짜 여기저기에서 돈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줘야 돼. 얘도 돈 달라 그래. 얘가 협박해. 이런 게 정말 여러 군데에서 등장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한다 해도 과언 아니에요. 그래서 김만배가 정영학 혹은 남욱 등과 함께 누가 돈 달라고 해. 누구한테 돈 뜯겼어.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오히려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김용, 정진상, 이재명은 거의 등장조차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꽤 많이 등장을 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정진상, 김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김용 의원은요. 만났다는 얘기도 사실 거의 없어요. 한 두 군데인가 나오나? 정진상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이 안 나와. 자기들이 거론을 하기나 가끔씩 하는데 정진상도 솔직히 말하자면 이기성이나 또는 그 곽상도나 또는 뭐 최재경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아니야. 정말 적게 등장합니다. 그런데도 수사는 정진상, 김용에만 집중이 된 거죠. 특히 이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자주 거론됩니다. 시의원 누구, 뭐 무슨 최윤길 회장, 뭐 윤모 의원 이렇게 자, 이런 의원들이 아주 거론되는데 그 거론되는 지역 정치권 인사 중에 곽병채의 선배라는 사람이 거론됩니다. 곽병채가 누굽니까?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죠. 50억 클럽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상도한테 가는 50억을 중간에서 받아서 챙기는 사람. 그게 바로 곽병채죠. 근데 이 곽병채가 단순히 곽상도 의원한테 갈 돈을 받은 곽상도의 아들이 아니라 곽병채의 선배라는 사람과 함께 등장하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곽병채의 선배는 왜 여기에 등장하는 걸까요? 바로 이 곽병채의 선배라는 사람이 바로 이기인 의원입니다. 자, 곽병채의 선배 시의원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등장하느냐? 바로 이것이 그 곽병채 선배 시의원이 등장하는 대장동 녹취록의 이 메모 부분입니다. 이 남욱이 이 메모를 한 거죠.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곽병채 선배 시의원, 이기인 의원, 국민의힘이 화천대유 시행사 이익을 공유하자 끝나고 김만배와 만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점점점. 야, 등장하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기인 의원, 예. 이익을 공유하자. 예. 자, 보이십니까? 예. 자, 근데 이기인 의원이 지금까지 검찰 수사를 받았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바 없어요. 김만배한테 대놓고 나 곽병채 선배인데요. 시의원하는 이기인이라고 합니다. 화천대유 시행사의 이익을 좀 공유했으면 하는데요. 김만배 씨, 저와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한 사람이라는 거죠. 야, 정말 대단하다, 그죠? 본인이 뭐 했다고 여기에 돈 달라고 이익을 공유하자라는 말을 하는 걸까요? 놀랍네. 그래서 실제로 이익은 공유했을까요?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김만배는 이 이기인을 만나기는 했을까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화 내용은 이래요. 2021년 1월 6일의 대화입니다. 김만배와 정영학이 대화를 나눴죠. 김만배와 정영학 시의원 얘기가 나옵니다. 시의원, 저 병채 선배인데 시행사 이익을 공유하자 끝나고 나하고 만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뭐 한번 만났는데 그러면서 다른 얘기.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시도를. 자, 조금 무슨 말인지 헷갈리네요. 자, 곽병채 대리의 선배라는 게 여기 표시가 돼 있죠. 자,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김만배, 정영학,
시의원? 김만배, 시의원. 저 병채 선배인데 시행사 일주일 공유하자. 끝나고 나하고 좀 만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만났는데, 근데 다른 얘기.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시도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의도겠지요. 예. 자,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제가 볼 땐 이렇습니다.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한번 만나자 하더라. 그래서 만났더니 뭐 다른 얘기만 하더라. 그래서 이제 한번 만나서 시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요런 취지라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나기는 한번 만났고 뭔가 다른 얘기를 했고 처음에는 이익 공유 얘기를 했는데 딴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내가 한번 만나서 시도를 좀 해보고, 그러니까 뭔가 청탁이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청탁이 들어갈 수 있으면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겁니다. 이때가 언제쯤이냐면 이 대장동의 완공이 언제 떨어지느냐, 대장동 완공이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이걸 가지고 막 한참 실랑이를 할 때예요. 이럴 때일수록 아마 대장동 일당 입장에서는 좀 든든한 뒷배, 지역 정치권의 뒷배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이 곽병채 그 선배라는 사람 만나볼게. 지난번에 나한테 연락해가지고 이익을 좀 공유하자 그러던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내가 뭐 한번 만났어. 근데 뭐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제 한번 다시 만나가지고 요 얘기를 좀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해. 요런 취지라고 보시면 이해하겠죠. 네. 제가 사실 지금 김만배 선배의 말투가 막 떠올라요. 이런 식으로 한번 만났는데, 그러니까 다른 얘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말투가 막 기억나는데 흉내를 잘 못 내겠네요. 하여튼 뭐 이런 상황이 되었을 걸로 보입니다. 자, 제가 한 말이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시죠? 자,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이기인 성남시 의원, 지금 현재 경기도 의원입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 사람은요, 지난 대선 전으로 해서 이재명의 저격수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입니다. 이 당시 뭘로 이재명이 저격수가 됐겠어? 바로 대장동 건이에요. 대장동과 관련해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현장 찾아다니면서 기자들 몰고 다니고, 여기가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저기는 저런 의혹이 있습니다 라고 마구 떠들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중앙정치권에서 상당히 많이 이름을 알렸을 뿐만 아니라 덕분에 경기도의원 공천을 받았어요. 대장동은 물론이고 성남FC 백현동 의원까지 제기를 합니다. 당시 그 국민의힘이 만들었던 국민검증특위위원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보자면, 아니 이렇게 활동을 한 사람이면 대장동 이 일당들하고는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대장동 이 일당들하고 만났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 사람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걸까요? 이익을 공유하자라고 했다는데 그 말은 정말 김만배의 허언에 불과한 걸까요? 이기인 의원은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거 김만배가 원래 뻥이 좀 세다 보니까 이런 헛소리를 한 거야. 나 이거 처음 보고 빵 터졌어. 그러면서 나중에 이 좀 수사가 마무리되면 내가 김만배, 내가 직접 가서 말이야, 법적 책임을 물을 거야. 뭐 어떻게 물어, 이씨. 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다. 예. 내가 대장동과 관련해가지고 가장 많이 이재명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하지만 아시는 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초기 성남도시공사가 만들어질 때는 반발이 심했으나 일단 사업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별다른 문제 없었어요. 오히려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시가 5천억 가까운 돈을 회수했다라는 걸 놓고 아니다, 5천억까지는 안 돼 라는 식으로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이 치적을 깎아내리는 데는 뭐 집중을 했을런지 모르지만 그와 관련해서 비리 의혹을 제기한 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대장동과 관련된 의혹을 처음 제기한 거는 똥파리들이죠. 친낙계였죠. 검찰이 그런 얘기를 합디다.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게 정치 공작 아니냐라는 비판이 생기니까. 그런데요. 아니 이 의혹 자체가 원래 민주당 안에서 나온 거 아니야? 솔직히 이낙연이 처음 제기한 거잖아. 우리 거기 맞춰가 수사한 건데 뭐 이게 어떻게 검찰의 정치 공작이냐? 라고 한답니다. 참 그 말도 뭐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죠. 솔직히 이 대장동 비리 의혹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까지는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대장동에서 5천억 원이나 넘는 된 돈을 성남시가 챙겨왔는데 이게 5천억 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었을 뿐 비리가 있다라는 식으로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최초로 주장한 게 누구다? 사실은 이낙연계예요. 그리고 이낙연계가 소위 말해서 이 성남의 경기도의 작은 경제신문사에 이것을 던져주고 그 작은 경제신문사가 그걸 특종 보도하니까 여기저기서 받아쓰고 결국에서 이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인 의원은 그런 식으로 그거 봐 내가 한 거 아니잖아 라고 배짱을 부리는 것도 뭐 딱히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김만배라는 사람이 뿡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완전히 뻥을 치지는 않아요. 남욱이 그런 얘기를 했대죠. 뻥카도 많지만 실카도 많다. 남욱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김만배가 워낙에 이 뻥도 많이 치고 뭐 허언도 잘 하긴 하는데 그래서 허세를 부리는 것도 좋아하지만 허세가 아닌 것도 제법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 이기인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돈 좀 나눠달라 라고 하더라. 이거를 허풍으로 하기에는 너무 좀 센 얘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허풍으로 했으면 금방 들통날 만한 거짓말이잖아요. 허풍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김만배가 아무리 허풍이 세도요. 그 당장 들통날 거짓말은 아니다. 아니 왜냐 허풍을 이렇게 너무 뻔한 거짓말 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그다음부터 그 사람 얘기를 잘 안 듣게 돼요. 그러면은 나라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은 안 하겠네. 자, 그런데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돈 나눠 갖자더라. 이거는 너무 거짓말 티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김만배가 이렇게 티나는 거짓말을 할 리는 없어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을 할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5개가 있으면 10개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으나 하나도 없는데 다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지. 자, 428억만 해도 그래요. 유동규가 그동안의 대장동 사업에서 한 일이 있으니 걔한테도 돈 뜯어줘야 돼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또 그거는 얘기할 때 유동규랑 어느 정도 합을 맞춰놓고 한 얘기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허풍을 떨었다? 내가 볼 때는 좀 석연치 않은 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김만배의 허풍일 수도 있겠죠. 김만배의 허풍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검찰이 수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검찰이 이기인을 붙잡아 오든 김만배를 붙잡아 오든 정영학을 붙잡아 오든 붙잡아 와서 이런 대화를 했는데 진짜야 구라야 물어보고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물어보고 수사했나요? 안 했죠. 바로 그 점이 문제인 거죠. 수사를 안 했어요. 누구는 몇 년씩 벌써 2021년 10월부터 지금 벌써 2023년 6월입니다. 2년이 다 돼가요. 2년 내내 수사를 하고 2년 내내 족치고 아니 솔직히 2년 내내 족치면은 웬만한 사람 다 넘어가. 아유 알았어 네가 원하는 대로 대답해 줄게.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검사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제가 그쪽에 맞춰 드릴게요 라고 자연스럽게 말하게 될 거예요. 여하튼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수사를 했는데 왜 이 사람은 수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자, 지금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 안 되고 있습니다. 박영수 수사한다며? 곧 소환한다며? 예. 그날이 언젠데 6월 초에 나온 얘기인데 아직까지 소환 근처에도 안 갔습니다. 양재식 변호사 불러와가지고 소환 조사를 했다며. 근데 그로부터 지금 거의 열흘이 다 돼갑니다. 열흘이 넘었나요? 그런데 입도 뻥끗 안 하고 있는 바로 이 상황, 더 추가 진전도 없는 이 상황, 이거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닙니까?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함부로 해도 되나요? 검찰은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대장동 본류라고. 본류고 이건 본류가 아니라고. 아니, 본류인지 본류가 아닌지는 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입니다. 돈이 흘러갔는지 안 했는지 그걸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박영수한테는 200억이라는 돈이 흘러갈 뻔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액수가 딸을 통해서 흘러갔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합니까? 곽상도는 무죄까지 나오게 만들어줍니까? 이거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닌가요? 그리고 당장 이 이기인이라는 사람 불러서 조사는 했나요? 김만배한테 너 왜 이런 말 했어? 라고 묻지 않았나요? 왜 따져보지 않습니까? 솔직히 지금 김만배가 진실을 다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예 입을 닫고 있습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검찰이 제대로 공격을 못해. 이 김만배가 허언을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언론 플레이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럼 김만배의 묵을 죄일 수 있는 무언가를 꺼내놔야 되잖아요. 왜 못해? 못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수사 자체를 제대로 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하니까 김만배로서는 내가 버텨도 얘들이 나를 치지를 못하겠구나. 내가 여기저기 다 불어버리면 어떡할 거야. 그리고 내가 일부러 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얘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누구누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김만배는 배짱 부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려면 해봐. 니들 해롭지 뭐. 라는 식인 겁니다. 왜 그렇게 나올 수 있느냐?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검찰이 수사 자체를 편파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애시당초 국힘당이나 검사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가지를 않는 거죠. 기자들한테는 가지를 않는 거야. 돈 받은 기자, 돈 받아먹은 판사, 돈 받아먹은 검사, 돈 받아먹은 국민의힘, 그쪽으로 아예 갈 생각이 없는 거야. 어쨌거나 이 사건을 이재명 선에서 끝내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김만배도 하려면 해봐. 솔직히 니들이 더 불리할걸? 라고 배짱을 부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김만배가 배짱을 부리는데 그 무시무시하다는 검사들이 어떻게 하지를 못해. 그렇게 잘 베베 꼬고 그렇게 잘 야비하게 말 잘하는 한동훈도 김만배에 대해서는 말 못하더라. 이유가 뭘까요? 김만배의 입이 무서운 거죠.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